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부터 볼까요? 삼성 특검 때 안 드러난 이건희 차명 계좌 더 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여당 지도부 낙태죄 존폐 묻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검토하겠다. 또 경향신문.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하지만 활동비는 뺀다. 그리고 중앙일보. 노인 태우면 돈이 안 된다며 택시 8대가 그냥 지나갔다. 다음은 동아일보. 취업, 창업, 지원 역량 뛰어난 청년 드림대학에 금호공대, 숭실대, 중앙대 최우수 평가받았다. 이번엔 서울신문. 무주택 청년 소형 임대 30만 가구 공급한다. 아울러 한국일보. 땜질 처방으로는 권역 외상센터 못 살린다. 이제는 세계일보. 경북 등 11곳 지하 수위, 포항 지진 전후 이상 반응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무주택 서민에게 5년간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 신문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서울신문과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세계일보 기사 상세히 더 들여다볼까요? 얼마 전 규모 5.4의 포항 지진 발생을 전후로 경북과 전남, 충남 등지에서 지하 수위가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하 수위 이상 반응, 이건 뭐냐면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하 수위가 오르거나 비가 왔는데 지하 수위가 내려가는 등 통상적인 강수량 변화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하 수위의 현상을 말합니다. 지하 수위, 아무래도 단층에 작용하는 압력과 균열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따라서 지진 다발 국가에서는 지진 예측을 위해서 지진 감시용 지하수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냥 지하수가 식수, 생활, 농업용 수처럼 마시고 사용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관측에 있어서 연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은 불현듯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지진의 전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포함해서 40분 동안 알찬 뉴스들로 엮어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의 의견이 더해진다면 너무나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화요일 아침 다시 영상권의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7도로 어제보다 한결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0도, 대구와 광주는 14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이렇게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과 비슷해서 추위 걱정은 크게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에 또다시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소산되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에는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와 호남 경남 내륙에도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법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지요.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청구서의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 테이프로 지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정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인데요.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단순 실수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가 갑자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종국적으로 끝내 기각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1,000억가량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은 약 5천억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체 국정원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정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는 60억 원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 두 사람 순서대로 석방됐죠. 자, 그러자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검찰이 이들에 대해 부당한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석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자 검찰이 국기문란 중대범죄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공식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중대범죄가 명확히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와 구속 문제에 대해서 입장문 형태로 공개 대응한 것, 이번이 처음인데 여러 수사 위기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지난 토요일 정유라 씨의 자택에 침입했던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정유라 씨의 지인인 마필관리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인데요. 이모 씨는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해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뒤 이모 씨는 경비원과 정유라 씨의 보모를 끈으로 묶어 제압했고 마필관리사는 몸싸움 끝에 흉기로 찔렀습니다. 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마필관리사 이모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몸 상태가 회복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범인인 40대 남성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범인이 칼을 능숙하게 사용했으며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범인은 정유라 씨를 보호하고 있던 경찰도 따돌리고 건물로 침입했는데요. 주진우 기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배후를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유라의 입을 막거나 입 자체를 없애게 할 목적의 테러는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주진우 기자 발언 들어보시죠. 특별히 정유라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특별히 박근혜와 이재용 씨의 뇌물 사건이에요. 뇌물의 실질적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이들에게 불리한 증인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죄를 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정유라 씨가 겁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증인이 그 겁을 먹고 입을 다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특별히 적폐 수사 자체를 흔들어볼 목적으로 지금 세력이 규합되고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목적으로 누구를 그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범행의 동기와 배후를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경찰이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금품을 뒤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범인은 마필관리사에게 난 너한테 볼 일이 없다. 정유라 나와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약 1200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 계좌 태스크포스에 밝힌 내용인데요. 다만 국세청은 납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규정을 들어 차명 계좌의 수와 재산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금융 계좌도 상당수 운용하다가 지난 2015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세청은 추가로 찾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어렵지만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우현 의원이 수억 원의 불법 공천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받은 공천 헌금 일부가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친박계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정무수석 비서관실이 주관한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납부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검찰에 나오라는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죠.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친박 청산을 주장하고 친박계는 홍준표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계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국 보수의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친박계를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대표께서 한광을 다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시고 당은 화합과 보수 우파의 가치 재건립 또 범보수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제대로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이 오히려 역행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제는 문을 닫아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사당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러자 친홍준표계인 이종혁 최고위원은 예우를 갖추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홍준표 대표 역시 친박 청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친박계를 겨냥해
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비빔밥식 화합과 통합은 안 된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른바 정책연대협의체의 틀을 만들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책연대협의체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권은희 의원, 바른정당에서는 김세연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참여합니다. 첫 모임은 이르면 내일 가질 계획인데요. 당장 눈앞에 다가온 국회 예산안 통과 여부는 두 당의 협업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정책연대협의체가 통합의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정책연대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합당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평화개혁연대를 만들어 진보개혁적 정책연대를 활발하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평화개혁연대는 반안철수계 모임으로 불리고 있죠. 네, 국민의당 불이 났는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이 부채질을 하는 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3당 통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당 통합. 네, 익숙한 표현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3당 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선독주를 막기 위해서 보수 통합의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보수가 뜻을 하는 사람끼리 합류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좀 시간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보수 대통합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가야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당 통합을 당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념적 간극이라든지 또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3당 통합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통합을 도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3당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2당 통합도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유성엽 의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 이렇게 통합 찬성 측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통합으로 정체성과 가치를 잃고 원내 의석도 잃는다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의 갈등을 두고 12월 말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월 말 위기설이 현실화된다면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고 지방선거 구도도 매우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남의 선거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대 무소속, 즉 국민의당 탈당파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인 최재성 전 의원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현재 정계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에는 20대 총선에서의 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공동 진행하는 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에 출연했던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적어도 최근 2년 동안에 국민들의 정치 행동 양식, 정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선거 때 야권이 분열되면 필패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졌잖아요. 국민들이 전략적 조합 투표를 했거든요. 지금도 과거 논법이나 해석법대로 당연히 통합해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해석이나 지지자들 해석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대선 전의 구도, 총선 전의 구도를 갖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방선거 후에 국민발 정치 변화, 국민발 정계 개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나.
국민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 역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경선 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다면 경선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파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이고 해수부 장관의 해임까지도 가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다. 홍준표 대표는 더 나아가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후신. 이들은 세월호 선체 안에서 발견된 유골을 현장 공무원이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권을 내놓을 사안이라며 펄펄 뛰는데, 세월호 사건은 자기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먹었습니까? 해난 사고라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또 그런 말을 해도 될 만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성의를 보였을까? 컨트롤타워여야 할 청와대의 수장께서는 잠에서 덜 깼는지 황당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해난 사고라고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종의 교통사고라고 말하기도 했던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새누리당 의원 누군가는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하기도 했고,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병원 실려갈 각오로 해야 한다며 비웃던 어떤 새누리당 의원도, 식객인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갈 각오를 하고 단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건.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 도둑이라고 했던 친박 핵심 인사의 말.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며칠 전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국가 조직을 두고 시민단체에 휘둘려서 가야 합니까? 이 같은 자유한국당에게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SNS 한마디. 김용민이 대독하자면,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독한 너희들이 감히 유해 발견 은폐를 한 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사과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역겹다 자유한국당. 제발 너희들은 빠져라. 구역질 나온다. 이에 대한 정우택 원내대표의 답장.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또 고릴라 문자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식님, 장시호 씨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만 봐도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장시호 씨가. 장미숙님, 오촌 살인사건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무서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자기들 뺨을 자기들이 때려놓고 왜 때리느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요. 라고 하셨고요. 신미숙님, 조금씩 천천히 적피해가 청산돼 가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한덕전님, 존재감이 없는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통합한다고 해도 역시 존재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몸부림은 이해하지만 국민들과는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정치공학적인 통합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 이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주목됩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만 39살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 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합니다.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한 다음 청년에게 임대하고 주택 매입 대금을 원소유주인 고령 가구에게 연금식으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데요. 이 종교인 과세가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목회 활동비처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 활동비는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이외에 다른 분야에 지출한 비용을 작성한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목요일 입법 예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종교 활동비에 한도를 두지 않으면 종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와 탈세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고 애초에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요즘 입장을 바꿔서 종교인들을 찾아가 종교인 과세를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공동 진행하는 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에 출연했던 김진표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지금도 이거 유예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유예하지 않으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은 유예하려고 해도 유예가 불가능하고 지금은 만약에 어떤 당이 거꾸로 이걸 유예하는 법안을 옛날 8월에 제가 낸 대로 주장을 하고 그걸 관철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이든 그게 민주당이든 그 정당은 한 명도 당선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거꾸로. 그리고 완전히 제가 이제 역할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기독교계나 불교계나 다 같이 협력하자. 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설득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건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낙태죄라고 불리는 형법 제269조는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낙태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연간 20여 건 미만이고요. 임산부의 경우 대부분 선고유예를 받아서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판매도 엄연히 불법이지만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규로 인해 그 후유증과 책임을 고스란히 여성 혼자 짊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북대 배정순 교수,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대표 변호사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조국 수석께서도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성책임법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낙태죄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한다면 어떤 미혼모의 사례처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태아의 생명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에 있어서 보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임산부들을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국가가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냐.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하죠. 짧은 치마 입고 길을 걸어가네. 누군가는 나를 볼 것 같아 사실은 어색했어.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보고 있어. 네, 누군가의 눈 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니스커트를 언급한 썰렁 발언, SNS에서 빈축을 사고 있죠. 민혜경의 미니스커트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11월 28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짧은 치마 입고 길을 걸어가네. 누군가 나를 볼 것 같아 사실은 어색했어.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보고 있어. 계단을 올라갈 땐 조심스러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하지만 잊고 싶은 것은 짧은 미니스커트, 화장 안 한 얼굴로 짧은 미니스커트.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